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은 노무 3대 기본 지키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이 세 가지를 노무의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인데요. 자, 우리가 그 3대 기본 지키기, 뭐 여러 가지 노동법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규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좀 알고 계시고, 우리 특히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좀 지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인데, 자, 근로계약서는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체결된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은요,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또가 만약에 당첨이 되면 그 상대방하고 속된 말로 반띵합시다 이렇게 구두로 서로가 합의를 하고 계약을 했더라도 이게 계약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는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 해당이 없어.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한 명이라도 근로자,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책임은 모두 사업주한테 있습니다. 사업주는 작성 및 교부까지 책임이 있죠. 자,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한 분은 사장님이, 한 분은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작성과 교부하는 것까지가 모두 사장님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거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벌금 5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근로계약서에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흔히들 제가 이렇게 중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만나 뵈면 뭐 우리는 근로계약서가 있다, 뭐 기존에 뭐 그 옆에 사장님이 쓰던 걸 내가 받아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근로계약서는 있고 없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특히나 요즘에는 우리 사업장에 맞도록 작성이 돼 있느냐, 이걸 먼저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있긴 있는데 우리 사업장하고 전혀 맞지 않나, 그러면은 뭐 안에 들여다봤더니 이게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하자면 옷을 살 때 그냥 뭐 이게 치수대로 잘라져 있는 기성복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맞춤형으로 내가 양복을 맞추듯이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우리 사업장에 제대로 맞춰져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우리 사업장에 맞는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성의 의무도 있지만 교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부를 하게 돼 있는데 간혹가다 그런 분쟁이 있어요. 그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걸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도 없고요. 이제 만약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주분들께서는 근로자랑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수령을 했다는 증거를 좀 놔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안에 수령 확인했습니다 라고 사인 한 번 더 받으시거나, 아니면 수령 확인증을 하나 더 별도로 만들어 놓으시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사업주들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우린 근로계약서가 있어, 제대로 써져 있어, 근데 실제로 근무하는 걸 들여다봤더니 실제 근무는 계약서 내용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을 해놨는데 실제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인 겁니다. 이런 경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서와 실제는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이제 포함 내용들은 뭐 제가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그 다음에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 조건,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 취업 규칙의 정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을
뭐 금방 찾아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요 근로계약서는 잘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표준 근로계약서라 그래가지고 뭐 항시 게시되어 있고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근로계약서 쓰실 때. 근데 만약에 우리는 사업장에 인원이 좀 많고 좀 복잡하다 그러면 본인이 쓰시기 힘들 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이 양식은 뭐 이렇게 딱히 딱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좀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혹시나 노동부에서 나오는 이제 뭐 인건비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신청하실 때는 아무래도 표준 근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뭐 작은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표준 근로, 가급적인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놓으시는 거를 좀 권해 드립니다. 자, 노무 3대 기본 지키기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같이 연관이 있는데, 최저임금, 그리고 세 번째는 주휴수당이죠. 먼저 최저임금의 좀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다 해당이 된다. 근무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개인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은 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셔야 된다. 외국인 근로자 마찬가지입니다. 알바생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야, 요런 것들은 조금 융통성을 부리지만 요거는 절대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일을 하다 보면 이 최저임금이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 중에는 속된 말로 유두리를 부리지 마시라 이런 거죠. 융통성이 없다.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350원, 2020년이 되면 8,590원으로 오르게 되겠죠. 이거는 시급 기준이고요. 이게 이제 뒤에 주휴수당하고 조금 이렇게 연관이 되면 조금 달라지죠. 일단은 시급 기준으로는 현재 8,350원, 2020년에는 8,590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습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수습을 뭐 3개월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잘 알고 계신데, 수습 기간이라고 하면 기간을 뭐 몇 개월 써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3개월 동안은 수습이라고 하면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지급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은 90%까지 최저임금의 90% 지급해도 된다. 근데 단 이제 조건이 있어요. 단순 노무직,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에 나와 있는 단순 노무직일 때는 이 90%를 지급하면 안 되고 100%를 다 지급해 줘야 된다. 요거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알고 계시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면 흔히 이제 아파트에 경비 쓰시는 분들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도 예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줘도 되는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00% 다 주는 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에서는 그 이제 몇 년 한 뭐 작년 재작년에서 최저임금이 아무래도 좀 급격하게 비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2019년에 이제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 정기상여금하고 정기상여금,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식비, 교통비 같은 그런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에 따라서 그거를 초과할 때는 전체 임금 중에 정기상여금 혹은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현재 2019년 기준은요, 정기상여금 25% 초과분이고요,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입니다. 자, 이게 2020년, 21년 쭉 가면서 2020년까지가 되면 5년 동안 이 초과 비율이 점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빵 퍼센트가 돼요. 정기상여금 빵 퍼센트, 복리후생비 빵 퍼센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정기상여금,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기상여금의 조건은 또 있죠. 매달 또 지급해야 되고요. 취업규칙에 반영도 돼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앞으로 5년 뒤에 2024년부터는 모두 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을 한다는 그 산입 범위가 늘었다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에서는 이제 최저임금 공고문이라는 게 있는데, 안내문,
뭐 전단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요거는 어디 가면 있냐면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최저임금 안내문 전단지라 그래서 PDF 파일로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앞뒤로 한 장이거든요. 두 장이거든요. 페이지로 하면 그거를 이렇게 프린트 하셔가지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는 이거를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게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무 3대 기본 지키기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최저임금과 더불어 주휴수당. 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하고 좀 연관이 있죠. 주휴수당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 이 주휴수당에서 꼭 아셔야 될 부분,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이 됩니다. 주휴수당. 모든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이 다 해당이 된다. 대신에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근무 시간이 한 달을 평균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이 주휴수당이라는 걸 지급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업장에다 해당은 되지만 개인의 근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라는 걸 주셔야 됩니다. 이 주휴수당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5일을 법정 근로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요, 일주일 동안 40시간 일하게 됩니다. 그 40시간 중에 40시간을 잘 개근하고 출근하게 되면 하루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비율로 보면 2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20%를 더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일주일간 아무리 근로를 많이 해도 8시간까지 밖에는 최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래서 또 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에 개근을 하셔야 된다. 만근을 하셔야 된다. 뭐 지각이나 조퇴 같은 거를 우리가 결근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근, 개근을 하시면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 돼 있는 분들에게 이 주휴수당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그런 직원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 돼 있는, 이번 주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주 쉬면서, 돈 받고 쉬면서 다음 주 준비해 라는 그런 의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일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분들에게 주휴수당이라는 걸 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노무 3대 기본 지키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계산하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월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74만 5,150원이 나오는데, 그럼 얼마를 곱했냐? 209를 곱한 겁니다. 209. 그럼 209라는 게 뭐냐면요, 한 달간 일한, 근로한, 노동한, 돈을 받기로 한 그 시간을 209시간을 우리가 법정 근로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209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만 알면 여러분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법은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이 209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맞죠? 일주일에 40시간에다가 아까 주휴는 일주일 동안 일을 잘하면 8시간 준다 그랬죠. 그러면 합치면 48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주휴를 합쳐서 48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이건 한 주죠. 이거를 한 달로 바꾼다 그러면 한 달은 몇 주냐라는 평균을 내봤습니다. 2월 달이 있는 경우에는 뭐 4주, 어떤 달은 또 7월이나 8월쯤 되면요, 뭐 5주가 있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내봤더니 대략 4.345입니다. 이거 외우시기 힘들면 4.35 정도까지만 외우셔도, 4.35 정도까지만 외우셔도 이 48시간에 일주일 동안 주휴를 포함해서 일하는 이 48시간에다가 4.345일을 곱했더니 이게 대략 209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9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19년에 최저 시급인 8,350원에다가 이 209시간을 곱했더니 174만 5,150원이라는 최저 한 달간의 월급이 나오는 거죠. 이 계산식만 이해하신다면 현재 일하고 있는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로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다, 휴게시간이 언제다, 휴게시간은 빼죠. 휴게시간을 가지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한 달간에 내가 최소한 받아야 되는 최저임금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우리 특히나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뭐 사업주든 아니면 뭐 일하시는 뭐 근로자, 직장인이건 간에 이 노무의 3대 기본 지키기, 요 기본 지키기 세 가지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뭐 근로감독이 나와도 이걸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만 잘 이해하시고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뭐 여러 가지로 이 노무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노무의 3대 기본 지키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